접지를 안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접지를 이렇게 빼도 실상은 지금 삑삑거리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 건데, 배기팬 같은 것이 단상 모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상 모터들이 결선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잖아요. 내부 결선. 잠시 후에 단상 모터를 해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기 전에 이론을 한번 제가 얘기하고 모터를 해체 작업을 할 겁니다. 네이버에 단상 모터 결선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주지시켜 주면, 모터라는 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터에 선이 3가닥이 나왔던 이렇게 6가닥이 나왔던 이 내부는 똑같습니다. 3가닥은 내부 결선을 해서 3가닥을 내보내 버리는 거고, 6가닥은 밖에서 결선을 해라. 내부 결선을 밖에서 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모터가 삼상 모터죠. 삼상 모터를 옆에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정면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그 돌아가는 회전자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자를 돌리려고 하면 어떠한 전기가 들어가야 되냐면 삼상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전기가 코일이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고,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닥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A상, B상, C상, 즉 3상이 들어가야 모터가 돌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 다음 그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면도로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터는 이렇게 원 그리고 코일은 내부 코일이니까 이제 펼쳐지면 이 모터 안에 코일이 있고, 방금 코일을 이렇게 펼쳐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터 코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전원은 여기서 차단기가 간다 이렇게 하면, 삼상 차단기면 A, B, C 요렇게 연결되겠죠. 모터 코일의 전기는 갔는데 지금 이 후단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을 삼상 결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 그렇지만 오늘 처음 또 하신 분을 위해서, 자, 삼상 결선을 하는데 어떻게 결선을 해줄 거냐. 그러면 이걸 잊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1, 2, 3이라고 하고 4, 5, 6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어떻게 결선을 할 거냐. 지금 델타 결선을 할 거예요. 모든 결선의 기준은 델타 결선이 기준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기준을 잡아요. 델타 Y 결선을 안 하고 이 모터는 380 전용이 되든 220 전용이 되든 전용으로 쓸 것이다. Y 델타 기동을 안 하고 바로 전용으로 쓸 것이다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모양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델타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델타 모양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1번의 끝이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이어라래요. 그러니까 1번, 6번을 이어라. 그 다음에 2번, 4번을 이어라. 2번, 4번을 이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을 이어라 하면 3번하고 5번을 이렇게 이을 수가 있고, 1번하고 6번을 이어라 하면 1번, 6번을 외부에서 잇는 겁니다. 밖에서 잇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상 모터는 3가닥이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운전을 시키면 돼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또 모타에 대한 설명은 이드라 TV에 많이 이 설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모타를 쓰는데 내가 무슨 결선을 할 겁니까?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전기를 하다 보면 궁금한단 말입니다. 자, 네이버에 보니까 어떻게 그려졌냐면 모타, 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펜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전선 가닥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단상이니까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A상 뭐 B상인데 이렇게 해놓고 한 가닥이 더 나와 있습니다. 한 가닥이 더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콘덴서 이렇게 콘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즉 뭐야, 가닥수는 세 가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 가닥, 3상이니까 단상 모타가 요 두 가닥만 연결을 하더라도 모터에서는 세 가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가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가닥이 나와서 콘덴서. 야, 그러면 여기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방금 이제 그려보면 이걸 이제 단상 모타를 3상으로 써야 되거든요. 3상으로 써야 돼. 그러면은 단상보다도 원리는 똑같은 3상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상 220 가정용에 쓰거나 할 땐 가정용엔 3상 전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모타를 써야 되니까 3상 전원이 안 가. 그러니까 단상 220V 모타로 써야 되는데 이 220V를 델타 결선하는 겁니다. 델타 결선해서 이 코일이 220을 수용하는 거예요. 즉 380이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 차단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차단기는 두 가닥. 그러면은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한 가닥이 문제라. 한 가닥이. 방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금 했었으니까 뭐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그릴까요? 요렇게. 방금 우리가 했었으니까 예,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내부 결선을 하고 내부 결선을 하고 요것을 요렇게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줘서 우리가 콘덴서 요렇게 요 콘덴서 C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3상이 되잖아요. 3상. 요 한 가닥에 콘덴서가 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내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고 모터인 경우엔 모터 내부에서 결선이 되죠. 근데 모터 내부에서 결선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터 내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터 내부에서 결선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밖으로 나와 있던 이제 선이 이렇게 두 가닥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하나의 콘덴서를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 가지고 콘덴서가 있으면 여기에서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한상, 요것이 이게 A상, B상, C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콘덴서가 요게 220, 그러면 이게 220V 요 모터의 용량을 계산해서 콘덴서 기동도 되지만 기동 운전용 콘덴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전기쟁이가 뭐 모타를 감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 단상 모타, 선이 두 가닥, 접지선 하나, 선이 두 가닥짜리 단상 모타, 이렇게 횡 모타죠. 횡 모타를 뜯었습니다. 이게 삼상 모타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증명을 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에 도면을 보고 제가 이제 체킹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타를 뜯는데 큰 모타나 단상 모타든 삼상 모타든 뜯어내는 원리는 같습니다. 뜯어내는 원리는 같아요. 날개가 있단 말입니다. 날개가 있을 때는 이런 거 뽑아낼 때는 이제 이런 데 보면 키가 있어요. 키가 있습니다. 이제 이 키를 푸는데 뭐 육각렌치로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육각으로 키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잠겨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만 대용량 모타는 전부 이렇게 키가 이제 육각 렌치로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펜을 미리 떼놓은 겁니다. 떼는 시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풀어대는데 이제 모터에 붙은 것을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크기만 틀릴 뿐이지 이제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내서 이 작은 모터인 경우엔, 예? 작은 모터인 경우엔 이렇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옆에 이 부분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치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서 이게 벌어지죠. 이제 벌어져.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쏙 빠져나오죠. 쏙 빠져나와. 아, 이게 지금 회전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회전축. 이게 지금 이게 회전축인데 이게 여기서 들어가서 모터의 전류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나눠져 있어서 전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터의 선로가 지금 접지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삼상 모터죠. 삼상 모터면 들어가면 이렇게 잘 돌아가. 그런데 이건 단상 모터예요. 단상 모터는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전원을 넣어버리면 한쪽으로 이게 붙어가지고 웅 하면서 타버립니다. 웅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닥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건 접지선이지만 한 가닥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여기서 지금 임시 떼놨습니다. 이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이 콘덴서가 한 가닥을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터에서 몇 가닥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모터의 가닥수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나왔죠. 네 가닥인데 실제상은 모터의 세 가닥, 하나는 어떤 선이냐? 지금 한 가닥, 두 가닥 나와 있어요. 하나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콘덴서가 달리면 하나는 코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코일이고 삼상 모터를 잴 때는 탔냐 안 탔냐 잴 때는 요렇게 세 군데서 재면 자, 요 두 개를 쟀을 때 탔냐 안 탔냐는 여기서 두 개를 재보면 저항이 요렇게 연결됐잖아요. 이게 잘리거나 이게 타서 외함에 붙어버리거나 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항을 한번 제가 다 재보겠습니다. 아날로그 계기를 가지고 이제 찍으면 이렇게 찍히죠. 이거는 눌어 붙었다는 소리잖아요. 눌어 붙었다. 즉 하나의 전선. 이 두 가닥을 지금 재볼 거예요. 재보면 이제 각 상이 틀려. 딱 재보니까 어떻게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늘로 딱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거 쟀고 그러면 이거하고 여기에 걸 재보겠습니다. 한번 쟀어. 아, 이것이 코일선이네. 그 다음에 이상하고도 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왔죠? 나왔어. 자, 그런데 이거는 이 까만 전선은 이 둘 중에 어느 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재서 까만 전선이 연결을 해보면 아이고 이게 탁 붙어버리네. 아, 이놈하고 같은 전선이다. 같은 전선. 여기서 요거나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나가서 콘덴서에 연결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요게 나가서 콘덴서에 연결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콘덴서에 제가 이게 이렇게 잘라버렸지만 콘덴서엔 이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면 결국은 콘덴서에서 들어가서 콘덴서를 통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C상이 되는 겁니다. C상. 한 개의 상이 돼서 3상. 그러면 3상은 요렇게 요 세 가닥이 3상이 되는 거예요. 3상이 되는데 전원이 단상밖에 없으니까 이 사이에 콘덴서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달아준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아, 그러면 이거 고장 안 난 거거든요. 고장 안 난 거니까 조립을 해서 콘덴서를 달 때 이게 방향이 있습니까? 콘덴서는 이것이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평이 맞아야 잘못 맞추면 안 돌아가거든.
이게 물려서 돌아가거든. 그러면 아니야. 네, 맞출 때도 잘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 이게 살살 돌아가야 되거든. 이렇게 살살. 조립은 분해의 역수입니다. 키를 잘못 잠그면 이게 날라. 조립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팬이 이렇게 해서 닿이는 데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 확인할 것이 모터가 탔나 안 탔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모터가 탔나 안 탔나를 확인하는 건데, 자, 이 두 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쟀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한번 접지를 재보겠습니다. 접지. 모터가 타면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팍팍 붙어야 돼. 이 모터가 타면 붙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접지 전선이 상전선이다 했을 때 모터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어버리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모터가 탔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터가 탔는가를 하는데, 이게 모터가 멀리 있잖아. 모터가 가까이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걸로도 잴 수 있는데, 모터가 멀리 있다 하면은 뭘로 재야 됩니까? 메가로 재야 되는 거예요. 메가로. 없고 항상 외함에 이걸 하나 물린다고 쳤을 때, 자, 메가를 가지고 접지하고 대보겠습니다. 바로 붙어버리죠. 그러면 코일하고 한번 대볼게요. 코일이 누전이 생기고 있나? 자, 누전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메가를 코일에다 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붙어버립니다. 바로 붙어. 즉 코일이 손상은 안 입어요. 이거 전자기기가 아니니까 손상인데 이게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가로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코일은. 왜? 붙어버리니까 이게 탔는지 탄 건지 붙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로 재면 안 되고, 모터를 잴 때는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갖다 대는 겁니다.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갖다 대서 코일과 코일을 재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함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움직였다. 왜 움직였다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는 메가를 갖다 대서 확인하는 겁니다. 메가를 갖다 대서. 그리고 만약 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냐고,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테스트 하기를 해야 되는 게, 탔냐 안 탔냐는 아날로그 해야 되고, 만약 디지털로 해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자, 접지하고 접지를 만약 재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접지하고 접지 되니까 제로가 나오죠. 붙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로 재가지고 코일과 코일을 재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35 오hm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수치를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접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접지하면 얼마야? 메가 오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5.7, 7.8 아주 절연이 좋다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수치로 딱 재니까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135 오hm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탔는지 안 탔는지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터를 잴 때는 항상 아날로그를 가지고 크기만 보는 겁니다. 크기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만 봐서 이 정도 이렇게 됐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접지에 갖다 이렇게 됐는데 접지 측하고 전선을 쟀는데, 아니면 접지하고 됐는데 바늘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은 모터 코일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를 제가 돌려볼게요. 자, 저희가 뜯었던 모터를 다시 재조립했습니다. 재조립했는데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단상인데 접지를 연결 안 했잖아요. 예? 접지를 연결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와요? 시켰거든요. 요렇게 접지 시켜서 어디에? 요 콘센트 접지에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지의 중요성을, 접지를 안 시켰더니만 지금 전원도 안 꼽았는데 어떠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접지를 시켜줬다.
식혀주니까 어떻게 돼요? 삑삑거려요, 안 그래요? 안 그리잖아요. 안 식혀도 죽진 않지만 흘렀을 땐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접지를 안 시켰어. 안 시키면 내가 이 삑삑거리는데 악 하면서 여기서 그냥 접지를 안 시켜서 팍 저한테 죽는 거예요. 이게 모터가 돌아갈 때는. 두 가지, 접지를 안 시키면 모터가 안 돌아가느냐? 돌아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접지를 안 시키고 돌았을 때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몇 볼트 뜨냐면 27볼트가 뜨고 있어요. 지금 현재 27볼트가 뜨고 있는 건 뭡니까? 접지가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7볼트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27볼트가 지금 걸리죠. 팬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팬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팬이 돌아갑니다. 팬이 돌아가는데 지금 몇 볼트 걸려요? 60볼트 다 걸리잖아요. 접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만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 예? 이게 잘못 만지면. 지금은 세질 안 하니까 만져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누전이 됐을 때는 접지를 안 시켰다 그러면은 지금 몇 볼트? 거의 60볼트 임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이게 큰일 나는 거라. 그러면 접지를 시켜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지 시켰어요. 접지 시켜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류를 체킹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전류를 여기다가 전류를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는 아주 작은 전류예요. 자, 돌아갔어. 자, 접지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삑삑 안 거리잖아요. 그럼 내가 건드려서 죽질 안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접지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나. 접지를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를 안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접지를 이렇게 빼도 실상은 지금 삑삑거리지만 괜찮아요. 괜찮은데 모터에 부하가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대전류가 흐르니까 접지선 전류가 누설 전류가 커집니다. 누설 전류가 커지면서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설 전류는 얼마나 흘렀는가, 사람한테 인체에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그 정도에 흘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누설 전류계가 여기에 누설 전류계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전류계가 있고 누설 전류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접지 측 전선에 누설 전류계하고 일반 전류계를 둘 다 넣어 볼게요. 자, 일반 전류계하고 누설 전류계가 지금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지금 안 돌아갔잖아요. 안 돌아가서 접지했으니까 아무 흐르지도 않고 여기도 뭐 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누설 전류계가 0.13, 0.7 뭐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조금씩 점점 줄어들죠. 거의 누전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단상인데 접지를 안 하고 돌릴 수 있습니까? 예, 돌리는 건 100% 가능합니다. 지금 뭐 괜찮잖아요. 근데 절연이 나빠져서 파괴돼서 하거나 했을 때 사람이 손 댔으면 죽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누설 전류가 0.15 가지고는 뭐 차단기 동작이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30mA 차단기에 연결했는데도 동작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접지의 중요성이 단상 모터 실험 하나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터에 대한 총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또 원리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충전 드라이버 같은데 다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다 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단상 모터,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뜯어서 체킹해 봐야 돼. 체킹해 보면 그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나와. 요 단상 모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고 있는 거지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